한정욱 선교사님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 로잔 파타야 포럼에서 동아시아 총무로 선임된 이래로 근 20년 가까이 로잔 운동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며, 또한 저희 선생님 되시는 조정남 박사님의 그 놀라운 발자취를 또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를 드리는데 95세, 27년생이시니까 만으로 95세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화 드렸더니 최 목사는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 로잔 운동을 확산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헌신하신 그 노고를 늘 기억하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최성원 목사님 설교와 또 김영환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로잔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들은 다들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제가 16페이지의 이 논문인데 액츠 신학저널에 기고했던 것을 약간 수정을 거쳐가지고 여기에 실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제 논문의 7페이지에 약간 오류가 있는데 중간 부분에 로잔 이후 한국교회의 신학은, 그리고 문장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환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2024년도 9월 22일서부터 28일까지 한 주일 동안 송도, 인천 송도의 컨벤시아에서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5,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발론티어 자원봉사자들까지 합하면은 5,000명, 5,500, 5,700, 8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3차 로잔 대회, 케이프타운 대회는 4,200명의 공식적인 참가자와 한 8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케이프타운에 모여서 시티센터에서 열흘 동안 모임을 가졌는데, 4차 로잔 대회는 일정은 약간 줄었습니다. 열흘에서 7일로 줄었지만은 앞으로 2024년까지 제기될 복음주의 진영의 모든 어젠다라든가 신학적인 그리고 선교적인 어젠다들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대회가 되는데, 한국 로잔위원회 이사회가 엊그제 열렸었는데 로잔 대회 이사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열렸던 많은 세계적인 대회와는 달리 4차 로잔 대회가 한국 교회의 선교적이고 목회적인 교회론적인 동력을 회복하는 그러한 실마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앞에서 발제하신 우리 김영환 박사님께서 한복협과 함께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로잔 운동과 복음주의,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든가 또는 아시아 복음주의 연맹이라든가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라든가 늘 그 인원들에 있어 가지고 오버랩됩니다. 그분들이 다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로잔은 하나의 운동입니다. 복음주의 협의회는 교단의 연합이죠. 또 에큐메니칼 운동의 NCCK 같은 경우도 교파들의 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로잔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입니다. 성경의 권위와 능력을 강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권위를 강조를 하며, 그리고 3차 로잔 대회까지 이어지면서 전 세계 선교의 중요한 의제들인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든가 또는 일터 사역이라든가 디아스포라 선교라든가 또는 크라이스트 라이크 리더십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선교적인 이슈라든가 의제들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서 현재 전 세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의제들을 태클링하고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로잔운동의 역사적인 배경을 최성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은 18세기, 19세기에 계몽주의 모더니즘이 제시한 사실과 가치의 분리, 기독교 신앙은 사실이 아니고 개인적인 가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독일을 중심으로 개신교 자유주의 물결, 비평학이 만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음주의 진영에, 그 당시엔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이 물론 영국에서 EA, Evangelical Alliance라고 하는 것이 19세기에 나오긴 했지만은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적인 그 신앙의 기치 위에 있었던 분들이 계몽주의 모더니즘의 이 세계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도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19세기가 케네스 칼 라트렛이 얘기한 것처럼 100년 동안의 아주 평온한 시기를 보내고 선교의 위대한 세기를 보내면서 서구 중심의 좀 식민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그러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도 활용하셔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1910년도 에딘버러 미셔너리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윌리엄 캐리가 1810년도에 케이프타운에서 전 세계 선교사들을 모아서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그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로부터 100년 후에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입니다. 미셔너리 컨퍼런스입니다.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그 대회 이후에 에큐메니칼 운동이 1948년도에 암스테르담에서 형성이 되고 IMC라고 하는 국제선교협의회가 1921년도에 1910년 이후에 갈라져서 선교만 따로 다루게 되었죠. 하나는 교파 조직이 있었고 하나는 굉장히 자유로운 선교를 위한 그러한 조직이 형성되었는데 1961년도 3차 에큐메니칼 대회, 뉴델리 대회에서 IMC가 이 WCC로 통합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 50년대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6.25 사변이 일어났고 또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분단의 아픔을 겪었다고 한다면 196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68 문화혁명이 일어났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나타나서 이때서부터 유럽에서부터 동성애 운동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일어났고 후에 아메리카로 건너갔고 북아메리카로 그리고 한국에 지금도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비에름 라이라든가 주디스 버틀러 같은 이러한 극단적인 동성애자들이 한국의 이 번역서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또 하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즘이 강력하게 그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때가 1960년대이고 베트남 전쟁과 히피 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었는데 기독교 내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웁살라 대회에서 인간화와 세속화를 이야기를 했고 1972년도 3년도에 방콕 CWME 대회에서 오늘의 구원, Today's Salvation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고 또 케냐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의 모라토리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선교 중지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보면서 젊은 빌리그레함 전도협회를 창설을 하고 또한 크리스찬니티 투데이가 창설이 되고 훌러 신학교가 창설이 되고 복음주의 운동이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1966년도 베를린 대회가 빌리그레함의 주도로 열리게 되고 또 같은 해 휘튼 대학교에서 휘튼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대회들이 하나로 결집이 되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주장했던 지나친 복음에 대한 사회정치적인 해석에 대한 강력한 리액션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결집된 것이 1974년도
빌리 그레함과 존 스타트 두 분의 목회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전 세계적인 복음주의 선교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제 논문의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로잔 대회가 열리기 전에 1966년도에 조종란 박사님이라든가 한철아 박사님이라든가 또 김한란 박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66년도 베를린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그 이전에 교단 분열이라든가 또 신사참배로 말미암아서 그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에큐메니칼 진영과 복음주의 진영과 보수와 진보 또 근본주의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가 1950년대 60년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가 1974년도 74년도 엑스폴로 74 그 이후에 1980년도에 그러한 한국의 이 복음주의 선교운동 전도운동이 이러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74년도 1차 로잔 대회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로잔 대회에 68명의 한국 대표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6페이지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1차 로잔 대회의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1차 로잔 대회에 존 스타트가 로잔의 15개 항의 로잔 언약을 위반했는데 아까도 김영환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복음 전도와 사회적인 책임이 통합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거 좀 비하인드 스토리긴 합니다만은 존 스타트와 빌리 그레함 영국 쪽과 미국 쪽이 아주 신랄한 디베이트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차 로잔 대회 때 남미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참여를 해서 사무엘 에스코바가 이 총체적인 복음의 총체성에 대해서 강력한 강연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참석하셨던 분들은 특히 합동 측에서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조동진 박사님께서 여러 목사님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제가 김우현 박사님께서 참석하셨다는 얘기는 제가 명단을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들었네요. 김우현 박사님께서 참석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참석하셔가지고 그때 합동측 목사님들이 1차 로잔 대회 이후에 로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합동측도 로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 전도의 본질을 로잔 언약의 4항에 언급을 하고 5항에 아주 절묘하게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미국 쪽에서는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영국 쪽이나 다른 남미나 다른 쪽에서는 총체적인 선교를 강조하게 되었죠. 어떤 의미에서 서구적인 인식론에 있어서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실존적 혹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갔을 때 복음 전도와 사회적인 책임, 구제나 구호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2차 마닐라 대회와 3차 케이프타운 대회를 이어서 계속해서 확장이 되었던 것이죠. 한국교회와 로잔 운동을 살펴보면은 한국교회는 1974년도 로잔 대회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조정남 박사님께서 로잔 언약을 번역을 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에서 먼저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절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먼저 읽고 적용을 했던 그 단체가 어디인가 하면은 한국교회가 아니었어요. IBF였습니다. IBF에서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이 로잔 언약을 보고 복음전도와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이 총체적인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군사 독재 정권이 아주 굉장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그러한 때인데, IBF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주의 진영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 의식이 확장되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974년도 이래로 1976년도에 국제 로잔 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로잔 안에 랄프 윈터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미전도 종족 개념이 확산됨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선교적인 전략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로잔 대회 이래로 로잔 언약이 나온 이후에 로잔 운동 안에서 다양한 컨설테이션이 열렸고, 그 컨설테이션을 통해서 심플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복음과 문화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세계 선교를 위한 전략적인 그러한 중요한 자리로 매김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2차 로잔 대회는 냉전 체제가 종식이 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가 본격적으로 각 교단마다 선교단체마다 세외 선교를 시작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 당시에 2차 로잔 대회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었는데 조정남 박사님과 다른 여러분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100명이 넘게 참석을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돌아와서 한국 로잔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처음으로 김선도 목사님께서 의장을 맡으시고 한국 로잔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사실 한국 로잔위원회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74년도 로잔 대회 이후에 78년도에 아시아 로잔 대회가 1차 알코에 대회가 싱가포르에서 열렸는데, 그때 참여했던 여러 한국 대표들이 그 대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도 로잔 운동을 한국에 일으키자라고 했는데, 로잔 운동이 어떤 로잔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가 그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로잔 운동하고는 좀 다른 색깔을 가지고 교파들의 연합, 복음주의 교파들의 연합 운동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과 로잔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 1989년도죠. 이게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함께 연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에 3차 로잔 대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함께 연합을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사실 그 당시 이종윤 목사님께서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서울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교회 로잔 운동을 확산하는데 많은 역할을 감당하셨고, 이제 그 이후에 3차 로잔 대회 이후에 이수영 목사님이 맡으셨는데, 사실 이수영 목사님은 로잔 운동에 거의 참여를 안 하셨다가 갑작스럽게 로잔 운동에 좀 들어오시게 되었던 그러한 케이스였고, 굉장히 겸손하게 일을 하셨고, 그분이 하신 중요한 역할은 뭐였었는가 하면은 로잔 운동을 좀 확산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신학교에 로잔 동아리를 두었고,
또 로잔 교수들을 배치해서 11개에서 시작한 로잔 교수회가 현재 19개 신학교에서 로잔 동아리와 더불어서 로잔 교수들이 1년에 한 번씩 로잔 교수 연구 논문집을 내서 지금 9번째 연구 논문집을 냈습니다. 이것이 로잔 운동을 로잔의 이 문서들을 통해서 확산할 뿐만 아니라 한국 로잔위원회 내에서 이러한 문서 운동을 통해 가지고 로잔의 신학과 로잔의 비전을 확산해 나가는 그러한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10년도에 중국 대표들 200명이 케이프타운 대회에 참여하려고 하다가 베이징 공항에서 공안들에 의해서 중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참여를 하지 못했죠. 그리고 3차 로잔 대회가 끝난 다음에 한국 로잔위원회가 중국 대표들, 특히 조선족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을 초청해서 장신대학교에서 세미나를 열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중국 교회가, 가정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하면 미션 차이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중국에 있는 젊은 지도자들을 규합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을 했죠. 이 선교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출범이 된 것입니다. 노봉림 박사님의 그 쌍둥이 아들 가운데 그 첫째죠. 데이빗 로가 OMF 선교사로서 로잔 운동에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데이빗 로의 이 지도하에 미션 차이나가 지금은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도 10월 달에 태국 방콕에서 저희가 아시아 2022라고 하는 아시아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로잔 운동과 함께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큰 논의의 장을 갔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 제3차 국제 로잔의 젊은이 지도자 대회가 인도네시아 우베야 크리스찬 대학에서 열렸는데 이 대회에 제가 한 30명 정도의 한국 대표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전 세계적인 선교적인 이슈를 접하게 되고 또한 그들에게 세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로잔위원회 산하에 YLGN 젊은이 이 그룹이 형성이 되었고 지금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제주도에서 동아시아 YLG를 초청을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한국 로잔위원회는 선교적 대화 미셔널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그러한 모임을 갖는데 1년에 한 5번 정도 갔습니다. 국제 로잔과 한국 교회가 다루어야 되는 중요한 선교적인 이슈들을 여태까지 다루어왔는데 예를 든다고 한다면 기후변화, 이 창조의 보존의 문제,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야 될 것인가, 또는 디아스포라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주민 선교 이야기죠. 또 그 외에 많은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었습니다. 2024년도를 앞두고 저희가 한국 교회 안에 로잔 운동과 로잔의 비전을 확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코로나 상황이었지만은 2020년도에 저희가 목회자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한 50명 정도가 참여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 대면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같은
장소 마임 비전 빌리지에서 했는데 주한 장로교회 유장로님께서 알로에 마임의 회장이시죠. 섬겨 주셔가지고 100여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두 번째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24일서부터 26일까지 제3회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를 지구촌 교회 필그림 하우스에서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됩니다. 지난 5월 초에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 동신교회에서 로잔 11 목회자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대구에서 아주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대구 지역 초교파적으로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와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가 함께 연합해서 한 250명 정도가 모여서 로잔 운동의 비전과 로잔의 신학, 그리고 2024년도 4차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데, 이때 어떻게 한국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다시 발견하고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고 갱신하여서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전파되고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송도에서 한국로잔위원회와 또한 국제로잔위원회 그리고 아시아 대표들이 모여서 4차 로잔 대회의 장소와 일정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4차 로잔 대회의 이슈는 전 세계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협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대 위임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하나로 모아서 그 일들을 성취하자라고 하는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겠지만은 여태까지 나왔던 그러한 이슈들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다루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2024년도 4차 로잔 대회 한국 개최를 앞두고 이것을 중요한 기회와 또한 변화 변혁의 실마리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잔 운동의 정신과 신학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라고 하는 복음의 총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성경의 권위와 능력,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한계 범위 내에서의 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잔 운동을 가리켜서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주의적 에큐메니즘, 에반젤리칼 에큐메니즘.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좋은 이야기죠.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집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세대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열방들 가운데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선교적인 차원을 인식하는 것이 한국교회에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